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정치화법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등교 계약해서 선생님이랑 직접 만나서 수업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 선생님이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날이 4월 17일 금요일 밤이거든요. 온라인 계약한 지 이틀째 됐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강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정치화법 수업 듣는 친구들이 약 110명 정도인데 그중에 80명 정도가 와서 수업을 1차시라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1차시 과제 응답자가 63명이었어요. 선생님 없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혼자 자기주도 학습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과제도 해주고 있어서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수업이 어땠느냐,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딱 한 친구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군지 직접 만나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들어보면 좋겠는데 답답한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더 천천히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4강 헌법의 의의와 기능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내용도 좀 딱딱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교과서는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고요. 어려운 파트니까 조금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법의 체계. 자, 우리나라 법의 체계는 우리 앞에 몇 번 등장했어요. 가장 최고의 법 뭐였을까요? 그렇죠. 가장 최고의 법은 바로 헌법이죠. 헌법은 누가 만들까요? 네. 일단 헌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후에 국민 투표를 붙여서 국민 투표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헌법은 누가 만든다고 얘기하냐면 헌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헌법 다음에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법은 뭘까요? 우리 뭐 형법, 민법, 상법 이렇게 부르는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법의 체계에 속하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 할 때는 사실은 뒤에 법률에 률자가 생략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헌법 밑에 이 법률이 있고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그에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법률을 만드는 곳은 어딜까요? 그쵸. 우리 최근에 바로 엊그제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로 뽑았던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들죠. 자, 헌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그리고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개정되는지는 우리 나중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헌법과 법률을 알아요. 근데 실은 요 밑에 헌법과 법률 밑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명령을 받는 쪽이에요? 선생님은 주로 우리 집에 있는 두 아들한테 주로 명령을 하는 것 같아요. 양치질 해라. 빨리 일어나라. 숙제해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명령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 명령은 법의 한 종류고요. 이 명령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누가?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다. 자, 행정부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바로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 영자를 붙여서 대통령령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 교육부 있어요. 우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교육부에서 만드는 법, 교육부령 이렇게 불러요.
자, 무슨 영으로 끝나는 얘네들이 바로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라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또 있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얘는 조례예요, 조례. 조례가 뭘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요? 아닐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장 생각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조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맞아요. 바로 그 조례예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드는 법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며 찾아보다 보니까 왜 우리 양주시에 천일홍 축제 있잖아요. 그 천일홍 축제에서 뭐 입장료가 있고 한데 뭐 입장료 그런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원, 뭐 그런 행사 그런 데서 입장료를 면제시켜주는 기준 이런 것도 운영 조례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는 조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조례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의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 수업 시간이었으면 같이 외우고 넘어갔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잠깐 멈추고 각자 한번 5번씩만 말해보세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이렇게가 우리나라 법의 체계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자, 더 높이 있는 법의 근본 원칙에 따라서 다음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헌법의 근거에서 법률을 만들고 법률의 근거에서 명령을, 명령의 근거에서 조례를, 조례의 근거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원칙이 어긋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정치화법 배우면서 다시 등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5단계의 법의 체계가 있다.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한 친구들은 교과서 갖고 있다면 맨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맨 뒷부분을 보면 가장 뒤는 찾아보기네요. 그보다 조금 앞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나와 있거든요. 헌법 전문에서 시작해서 총강부터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깨알 같은 글씨로 맨 뒤에 부치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헌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를 크게 나누면 총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회, 뭐 정부, 법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뭐 일일이 외우거나 알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죠. 그리고 3장부터 국가기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즉, 우리 헌법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권리와 권리,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하는 것을 국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기관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 자, 국민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 우선 그 부분을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헌법 제정일은 언제일까요? 헌법이 만들어진 날.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여러분 혹시 잘 모를까요? 몇 월 달일까요? 혹시 알겠는 사람 있을까요? 자, 1948년 7월, 대충 알 것 같아요. 7월 며칠? 네, 17일이 헌법 제정일이에요. 그래서 글씨 너무 이상하다, 그쵸? 자, 7월 17일이 바로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언제? 1948년 8월 15일에. 그러니까 이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국가 조직이 성립되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는 자,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가의 최고의 규범이다. 최상위 법 규범으로서 다른 모든 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 있었죠. 그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한다 했어요. 그럴 때 법률에 대해서 그 법률이 옳은 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무엇이? 헌법이. 자, 그렇고요. 그리고 자, 정부가 조직될 때, 만들어질 때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조직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수권. 단어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자, 어떤 조직이 있어요. 국가라는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국가 조직이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이면서 조직 수권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좀 어려웠네요. 그쵸? 자, 헌법의 의미의 확장을 볼게요. 헌법은, 근대 사회의 헌법은 우리 입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입헌주의 헌법이다. 입헌. 이 얘기도 우리 앞에 뭐 할 때 나왔었을까요? 네, 그래요. 그 영국의 시민혁명 할 때, 나중에 결과로 무엇이 되었다? 입헌 군주제가 되었다 했죠. 그때 나왔었어요.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운영한다. 그래서 헌법은 근대 사회에는 그렇게 어떤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면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반면에 현대 사회는 복지국가 헌법으로서 좀 더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자, 근데 입헌주의 헌법이란 방금 얘기했었죠. 무엇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통치 원리로서 그런 의미를 갖는 헌법이었어요. 국가 권력을 헌법에 따라서 조정하고 통제한다 라는 의미였는데 조금 더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현대에 와서는 보다 좀 더 국민들에게 그냥 단지 자유만 주고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떤 국가 이념을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하는 헌법으로 의미가 확대되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던 헌법에서 얘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이념까지 헌법에 포함했다는 의미가 확장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의 의미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너무 시뻘건 색깔이어가지고 자, 한번 그림을 정말 너무 엉성하고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래도 이렇게 그리면은 사람 같긴 하죠. 그쵸? 자, 이 사람이 이게 뭘로 보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는 것 같아도 이거 한번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한번 그렸더니 우리 집 아들이 돌덩이 내지는 뭐 좀 잘 봐주면 오렌지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피자예요, 피자. 자, A라는 사람이 피자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자, 뭐 눈치 빠른 사람은 선생님이 다음번에 무슨 말 할지 좀 알겠죠? 자, 아이고. 자, 또 되게 이상하네요. 그쵸? 아이고, 롱허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피자를 절반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 사람에 비해서.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 애쓰고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자, C라는 사람은 못 먹어서 좀 삐실삐실해요. 조그맣고 이렇게 삐실삐실한 사람은 피자를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한 조각이 꽤 크네요. 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부자고요. 이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대 사회는 어떤 거였냐면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건 어떤 자유와 권리냐면 이 사람이 피자 한 판을 다 가지고 마음껏 쓰고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권리인 거죠. 그쵸? 이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요. 특히 시민혁명 직후에 가장 주도 세력이 되었던 상공업자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가장 많이 보호해주는 거죠. 자, 그게 헌법의 기본이었어요. 근대 사회에서는. 그러던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대 사회로 와서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의 의미는 이 사람은 이 한 조각을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3조각을 먹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대 복지국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것을 좀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권리는 약간 제한되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의 것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3조각을 마련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헌법에 그렇게 명시했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헌법은 무슨 헌법이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헌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헌법의 기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지금 헌법이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한번 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다만 얘네들과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만 간단히 보면은요. 이 제10조, 헌법 제10조는 선생님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무지무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이에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국민은 권리를 가진대. 국민은 권리를 가진대. 국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니까 너 건드리지 마.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으니까 국가 너 이거 보호해줘야 돼. 자, 이렇게 말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자, 입법권. 법을 만드는, 법률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뭐 잘못했을 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사법권은 법권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얘기, 사법권, 사법부에 대한 얘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얘기. 얘네들은 얼핏 보면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얘기한 것 같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헌법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놓고 너네는 이렇게까지만 해. 더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권리가 넘친 거야. 권리가 남용이야. 라고 제한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여기서 얘기한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각각의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똑똑 집어서 얘기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가 할 수 있는 일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해서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이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우리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어요. 이제 퀴즈를 풀고 텍스트에 제시된 링크에 들어가서 과제를 해결한 뒤에 제출해주세요.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해서 배포하거나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